안녕하십니까. 토끼띠 기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해년 같은 경우에 천간에는 기라는 글자가 오는데 이 기라는 글자는 일간인 기와 같은 글자가 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군신대자라고 합니다.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마주 앉아 있는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운을 갖다가, 운은 이렇게 팔자, 여기를 갖다가 팔자라 얘기를 하고, 요거를 기해년을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운을 임금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명을, 사주를 신에 비유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운에서 오는 영향력이 자기 사주에서 타고난 글자의 영향력, 어떤 발현이나 그 장점 발현이나 단점이 카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운에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이 실제 팔자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운을 임금에 비유하고 사주에 있는 글자를 신하에 비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내가 타고난 일간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행동 성향이나 그 자기의 장점 단점을 다른 육친을 분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을 일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간이 되는데요. 일간이 똑같은 운에서 똑같은 글자를 보게 되면 자기랑 비슷한 어떤 임금을 만났다, 또는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나랑 비슷한 도플갱어를 좀 봤네, 이러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럴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공통적인 상황을 보면 내가 나를 되돌아볼 일이 생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정말 맞는지, 내가 이 직업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 직장에서 내가 다 계속 다니는 것은 맞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어떤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한다면 내가 기해년에 2019년에 이 사업이나 장사를 계속 해야 되는지 심각한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 군신대자의 운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토끼띠의 기일간이시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구나, 올해는 당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주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현대사회에서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좋거나 나쁜 건 또 자기 팔자라니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팔자를 잘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기왕이면 내가 살아가는데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 지지는 어떤 내 생활 속에서 실제 상황에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토끼띠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지지가 역할하는 게 사실 직살이라고 합니다. 직살. 이 직살이라는 의미는 내가 뭔가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작을 하는데 그동안 그 해년이 오기 전에 한 2-3년 정도 마음에서 상당한 준비를 하고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볼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요 해가 오기 전 10년, 6년, 훈련, 그러니까 2018년, 17년, 16년 이 3년 동안은요, 내가 마음먹은 것을 뜻대로 펼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적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고 내가 일을 갖다 펼치려고 하는데
주변 상황은 허락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무슨 피자집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뭐 작은 여력이 좀 딸리거나 갑자기 내가 마음먹은 그 장소가 갑자기 세일 갖다가 올려달라고 해서 작은 그 세일 갖다가 올려주면서 감당을 하기에는 너무 커서 허용이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집을 살려고 했는데 내가 마음먹은 가격보다 갑자기 뭐 2억이나 3억이 올라왔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거나, 이렇게 내가 뭔가 마음을 먹고 충분히 하려고 했지만 상황의 변화가 내가 마음먹은 것을 실현하기에는 녹록치 않아서 그걸 마음에만 두고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G살이라는 시기를 맞이하면 상황이 확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기회가 열렸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가 됐구나, 이러한 역할이 G살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보통 고서에서 보면 G살에서는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역마살과 G살은 둘 다 이동의 어떤 이동수라고 부르는데, 역마살 같은 경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동을 해야 되는 이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G살은 내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는 길을 떠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의도하고 준비된 것을 펼치는 과정 속에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충분히 준비하셨던 일이라면 그것의 결과가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기해연에는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일이 자기의 사주에 맞는가 여부는 결과에 좋고 나쁨에 아주 직결되는 상황이니 그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 기해자라는 글자, 해년 돼지해가 이 기일간한테는요 어떤 정제라고 하는 기운으로 다가옵니다. 정제의 기운이 다가올 때는요 일단 안정적인 소득이 생깁니다. 자, 안정적인 소득은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장사를 할 때도 어떤 계약에 의해서 정기에 납품할 수 있는 계약권이 생길 수 있거나, 아니면 단골이 들거나, 내가 직장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냥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내 자리는 상당히 안정적이어서 직장에서 그만두라, 이런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제의 기운이 들어올 때 안정적 소득이나 또는 삶의 안정을 꾀하기도 합니다. 삶의 안정은 어떤 미혼의 남녀라든가 아니면 이혼하신 분들이라도 삶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방안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 보면 결혼과 재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년도의 운세를 5가지 상황에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먼저 애정운을 볼까요? 애정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인 내가 삶을 살고 싶은 그런 환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결혼까지 결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남자라면 요거 정제라는 기운이 들어왔을 때 가장 내가 원하는 이성과 결혼할 수 있는 시기가 되고요. 여자라면 이 해중에 있는 간목이라는 기운 자체가 남편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장간에 있는 기운이 강한 기운을 가질 때에는 내 남편이 사회적으로 크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아주 실속 있고 건실한 남편, 이렇게 그런 남편감과 혼인을 할 수 있는
또는 애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운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은 미혼 남성이나 아니면 싱글분들은 내년에 좋은 결혼이나 애정운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재물운을 볼게요. 재물운은 어떤 두 가지 특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제라는 일단 이 글자 자체의 기운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운은요, 안정된 재물입니다. 자, 안정된 재물은요, 이럴 때는 보통은 직장인이라면 절대로 회사를 그만둬선 안 되겠죠. 또한 내가 정말 사정에 의해서 회사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보통 이런 시기에는 다른 직장을 금방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직장을 구하고 그만두고 다음 직장으로 넘어가는 그 기간이 상당히 짧게 되지요. 그래서 재물은 안정적인 소득에서 나올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재물운 같은 경우가 이 안에 있는 해중에 있는 간목이 장생을 하고 있는 여기 때문에 어떤 큰 조직과 그 계약이라든가 납품 쪽에서 납품의 운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 매우 어렵습니다. 내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기업이나 정부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토끼띠의 기일간이신 분은 그냥 그렇게 큰 단체나 기업이나 정부기관에 납품할 수 있고 계약 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쪽을 갖다가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취업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운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세상은 어려워지고 환경은 어려워져도 그 중에서도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못 되는 사람도 있겠죠. 자, 토끼띠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시기가 내년인데 새로운 기회 중에서 취업운 쪽으로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게 됩니다. 자, 취업운도 국내라든가 국외로 나눴을 때 이건 외국인 투자회사도 마찬가지로 이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국내보다는 국외 또는 외국인 투자회사 쪽으로 조금 더 약간 더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 취업을 원하시는 분이나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국내에서만 고집하지 마시고 해외 회사도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나올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는 점 이해하시고요. 자, 시험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집중도는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합격운은 조금 약간 세모에서 동그라미 정도의 어떤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합격운에서는요. 그래서 집중도가 떨어질 때는요, 단기적인 시험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불리한 운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시험이라면 불리할 것이다. 근데 합격운 정도가 있으니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하신 분이라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라. 거기서 합격운이 자기가 평소에 많은 실력을 쌓으신 분이라면 의외의 합격운이 열려있다. 다만 우수한 성적보다는 조금 간신히 합격하는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업운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제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군신대자의 운이 왔을 때 사람들은 사업의 아이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템 변경은요, 보다
안정적인 매출을 지향하는 그런 사업의 아이템의 변경이겠죠. 내가 아이템이 5개쯤 있었다. 1, 2, 3, 4, 5라면 이 중에서 이거는 잘 되고 요것은 세모 정도고 요거는 지금 투자만 많이 들어가고 어떤 아웃이 없었을 때 보통 요런 해가 되면 요런 부분을 좀 걷어냅니다. 그래서 내 사업의 역량을 집중해서 수익을 좀 크게,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를 갖다가 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대비한 환경이지만 요건 현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현재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에 집중하고 미래를 위한 어떤 투자는 많이 줄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해년 내년에 국가 경제는 또 세계 경제는 그리 밝은 전망이 아닙니다. 심할 경우에는 IMF 때 우리가 당했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보다 좀 더 심하게 겪을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은 열어놓아야 됩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다만 운의 변화에 의한 환경을 어렴풋이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런 예측의 기반으로 보면 내년에는 국내 경기도 또는 세계 경기도 상당한 불황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투자는 지금 내년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고 내 삶이 안정됐을 때 가능한 것이죠. 내년에는 내가 현금을 많이 벌 수 있고 투자비보단 내가 실적을 많이 올리고 이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을 좁혀가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